외고고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굽신굽신 어르신들 귀에 쏙쏙 박힐 만한 이야기 보따리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 가족 간에도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며느리, 엄마 편 안 들어주는 못된 아들, 그리고 숨겨진 건물 재산 정리까지. 아이고,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신다고요? 그래도 제가 재미나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 아니죠. 바로 요즘에도 이런 일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김 여사님 댁 이야기인데요. 김 여사님은 평생을 고생해서 자식들 다 키우고 번듯하게 건물까지 하나 올려놓으셨어요. 자식 교육에 살림 꾸리기에 남편 내조까지 정말이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오셨죠. 당신의 젊은 시절 모든 것을 바쳐 가정을 일구고 마침내 작은 건물 하나를 소유하게 된 것이 김 여사님에게는 평생의 자랑이자 노후의 보루였습니다.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마음 편히 살아가리라 꿈꾸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 김 여사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덜컥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김 여사님은 눈물 마를 날이 없었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며칠 밤낮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가슴에 묻은 자식 생각에 한숨만 늘어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 박 씨가 영 딴 사람처럼 변하는 겁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땐 그토록 살갑게 시어머니 밥상도 차려주고 안마도 해주며 살뜰히 챙기던 며느리가 아들이 죽고 나니 쌩하니 돌아서 버리는 거죠. 김 여사님은 속으로 아이고 내 아들이 없으니 이제 나도 시어머니 대접 못 받는구나 싶어 서러움에 사무쳤습니다. 그 서러움은 단순히 며느리의 태도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 남은 가족에게서마저 외면당하는 듯한 느낌에 김 여사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 박 씨 속으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들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의 재산이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죠.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고생한 게 얼만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못 받고 물러설 순 없지 하는 신보였던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당연히 남편에게 돌아갔을 상속분이 이제는 자신의 몫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는 사실 시어머니 재산에 직접적인 상속권이 없다는 겁니다. 상속이란 게 원래 피를 나눈 혈족끼리 하는 건데 며느리는 법적으로 시어머니의 혈족이 아니거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며느리의 이런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죠. 김 여사님은 속으로 끌어올랐지만 법이 그렇다니 어쩌겠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참 모르는 겁니다. 법에도 예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대습 상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들이 먼저 죽고 그 아들 대신 며느리가 상속을 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김 여사님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그 상속분을 며느리 박 씨가 대신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따릅니다. 첫째, 며느리 박 씨가 재혼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혹시나 이혼한 사이였거나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면 대습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대습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은 사망한 자녀 남편의 몫과 동일합니다. 만약 김 여사님과 다른 자녀들이 있다면 며느리 박 씨는 사망한 아들의 상속분을 받게 되며 배우자인 김 여사님은 자녀들보다 1.5배 더 많은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님 입장에서는 며느리에게 온전히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며느리 박 씨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며느리 박 씨는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알아낸 겁니다.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아님 똑똑한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았는지. 그러니 김 여사님을 더더욱 가족으로 생각 안 하고 오직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는 거죠. 김 여사님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아들 몫이니 며느리가 받는 게 맞다는 둥 며느리도 남편 없이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좀 줘야지 하는 둥 저마다 한마디씩 거두니 더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김 여사님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여사님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시집을 가버린 후로는 영 소식이 뜸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나 겨우 얼굴을 비출 뿐 김 여사님의 안부를 살피는 일은 거의 없었죠. 김 여사님은 아들이 죽고 나자 의지할 곳이 없어졌는데 며느리는 재산만 탐내고 딸은 연락도 없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자식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아 김 여사님의 마음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다 이 며느리 박 씨가 아주 대놓고 김 여사님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김 여사님이 살아계신데도 말이죠. 김 여사님은 기가 막혀서 펄쩍 뛰었죠. 아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내 재산을 나눌 생각을 하냐? 하고요. 며느리 박 씨는 어차피 나중에 제 몫인데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나쁘냐며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김 여사님이 평생 아끼고 갖고 온 아파트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다른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버릴까봐 며느리는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만약 김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줘버리면 며느리 박 씨가 받을 수 있는 대습 상속분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김 여사님이 연세가 많아 혹시나 치매라도 걸려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누가 옆에서 꼬드겨서 증여를 해버리면 며느리 박 씨 입장에서는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며느리 박 씨가 증여 무효 소송을 걸거나 자기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 비율을 말하는데요. 며느리의 경우 남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의 14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에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그리고 이 못된 며느리 옆에는 더 못된 아들이 있었으니 바로 김 여사님의 손자, 그러니까 며느리 박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손주가 어릴 때는 할머니 하면서 살갑게 따르더니 엄마가 할머니 재산에 눈독 들이는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엄마 편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가 평생 할머니 수발 들었으니까 엄마 목 받는 게 당연하다는 둥 할머니. 재산 엄마가 관리하는 게 더 낫다는 둥 아주 못된 말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의지할 곳이라곤 하나뿐인 손자뿐이었는데 그 손자마저도 엄마 편을 드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다니 하는 배신감에 김 여사님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르신들 분통이 터지시죠? 세상에 어떻게 자기 엄마 편을 그렇게 들 수 있냐고요? 하지만 이 못된 아들, 그러니까 손자 입장에서도 나름의 변명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빠 없이 홀로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하는 엄마의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봤으니까요.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 지쳐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 재산이라도 받아서 엄마가 편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엄마가 상속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고 효를 저버리는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사람 마음이란 게 또 그리 단순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뒤섞여 손자 역시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김 여사님이 평생 모아둔 재산 중에는 번듯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가 큰 문제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 건물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며 월세를 받아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자 노력의 결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박 씨는 이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고 자꾸만 종용하는 겁니다. 건물은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없으니 팔아서 확실하게 돈으로 나누자는 주장입니다. 김 여사님은 돌아가신 아들이 물려받을 몫을 며느리가 대습 상속으로 받는다고 해도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본인 재산을 본인 뜻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이 건물은 김 여사님의 추억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박 씨는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언급하며 김 여사님을 압박했습니다. 건물 매매를 위한 공동 소유권 주장이나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김 여사님을 몰아세웠죠. 김 여사님은 자식이라고는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고 나니 재산 문제로 이렇게까지 시달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건물 하나 때문에 가족 간의 정이 이렇게까지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김 여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상속 분쟁 해결 방안이죠.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이런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김 여사님처럼 건물 같은 큰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유언장을 써두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자식들끼리 혹은 며느리랑 싸움박질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이 건물은 누가 갖고 저 돈은 누가 갖는다 하고 명확하게 적어두면 나중에 왈가왈부할 일이 훨씬 줄어들겠죠. 단순히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하는 것을 넘어 왜 그렇게 나누는지에 대한 김 여사님의 뜻과 바람까지 상세히 적어둔다면 자녀들이나 며느리도 김 여사님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김 여사님처럼 고령이신 분들은 본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유언장에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생활비로 사용하고 사후에 누구에게 상속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죠. 그래야 며느리 박 씨 같은 사람이 함부로 손 뗄 생각조차 못할 테니까요.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상속이라는 게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아들에게 빚이 있었다면 며느리는 대습 상속을 받으면서 그 빚까지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좋은 재산만 물려받으면 좋으련만 빚까지 떠안게 되면 어쩌겠습니까? 이럴 때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아예 안 받겠다는 거고 한정 승인은 물려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을 재산이 1억 원이고 빚이 2억 원이라면 한정 승인을 통해 1억 원만 갚으면 되는 것이죠. 복잡하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괜히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관련 법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김 여사님 댁으로 돌려볼까요? 며느리 박 씨가 하도 김 여사님을 들들 볶으니 김 여사님은 점점 기력이 쇠해가는 겁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죠. 이쯤 되면 노인 학대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밥을 안 주거나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못 가게 하거나 필요한 약을 주지 않거나 하는 것들 다 방임이라는 학대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정서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지속적인 폭언, 협박, 무시, 비난 등도 노인 학대에 해당하며 재산 문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심각한 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며느리 박 씨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재산 문제로 다툰다고 해도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학대하는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사회는 노인 학대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김 여사님 같은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결국 김 여사님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나머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유언장을 통해 재산 분할에 대한 김 여사님의 명확한 의사를 남겨야 한다는 것.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며느리 박 씨가 함부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며느리 박 씨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되 만약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며느리 박 씨의 행동이 노인 학대로 의심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김 여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 여사님이 혹시 아파트에 오랫동안 아들과 함께 살았다면 며느리 박 씨가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공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피상속인 김 여사님과 동거한 상속인 며느리 박 씨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 하에 예를 들어 무주택자이면서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산 경우 등대습 상속을 받은 며느리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며느리 박 씨 입장에서는 이 공제 혜택까지 염두에 두고 재산을 빨리 정리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혜택은 며느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에 대한 세금 혜택이니 김 여사님 본인의 상속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요. 하지만 이런 법적 지시까지 동원하며 재산을 요구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김 여사님에게 더욱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참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엔 가족관계 등록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상속 분쟁 해결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혹시나 남편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거나 하면 그 자식도 법적으로 엄연한 상속인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습 상속을 받는 며느리 박 씨의 상속분은 또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혼외자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절차가 따릅니다. 에휴, 생각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김 여사님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 박 씨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감정이 격해서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쌓였던 서운함에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박 씨는 여전히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고 김 여사님은 며느리의 뻔뻔함과 지난 세월의 서운함에 분노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들추는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며 대화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중간에서 양측의 입장을 냉정하게 조율하고 각각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면서 조금씩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박 씨도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만 접근했다는 것을 조금씩 인정했고 김 여사님도 아들을 잃은 며느리의 아픔을 다시금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남편이자 아들을 잃은 두 여인의 상처는 동일했으니까요. 오랜 논의 끝에 결국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김 여사님의 건물 재산은 당장 팔지 않고 김 여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김 여사님 명의로 2대, 김 여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아들의 상속분만큼 며느리 박 씨에게 대습 상속되도록 명확하게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건물 외에 다른 재산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할 계획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의 노후 생활은 손자가 책임지고 돌보며 며느리 박 씨도 한 달에 한 번씩 김 여사님을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못된 아들, 그러니까 손자도 할머니에게 자신이 했던 불효와 경솔했던 말들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잘 모시고 살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가족의 갈등이 극에 달했었지만 결국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타협점을 찾아낸 것이죠.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 참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는 마음에 훈훈해지기도 하시죠. 세상 일이라는 게 칼로 무 자르듯 딱 떨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입장이 다르고 각자의 아픔과 사연이 있기 마련이죠.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괜히 혼자서 끙끙 앓다가 병이 더 커지거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과 법적 절차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김 여사님 댁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교훈이나마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